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틀 전에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부터 개봉이 됐는데요. 최근에 영화관 가서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모처럼 영화를 봤는데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좀 잘 만든 영화구나. 정치인을 울리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정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식민 지배 나락으로 떨어지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왕족인 옹주조차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당시 조선의 슬픈 자화상, 또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독처럼 퍼지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작은 위기의 조짐도 긴장해서 대처하고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정치인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들이 8개항을 합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당별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8개항의 합의사항을 올 연말까지 꾸준히 진행해 나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모은 것을 구태정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정청은 모여서 맨날 같이 의논하면서 야3당은 모여서 협의도 못합니까?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정을 논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왜 구태정치입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둘러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운영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상임위가 열심히 열려서 추경안이 열심히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정치라고 미리 예단하여 비판하지 마십시오. 백남기 농민을 중환자실로 위로방문 간 것을 장애투쟁이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희한한 얘기입니다. 이제 상가 방문도 못하고 어디 환자 방문도 못합니까? 참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야당에 대해서 그런 식의 덮어씌우기식 비판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환자 방문을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야당을 뭔가 강경, 뭔가 장애투쟁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기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있는 그대로의 야당의 활동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상임위별로 추경안 성실하게 심의하고 있고 이미 상임위를 통과시킨 데도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소홀했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에 조금 더 포인트를 강화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이 세월호 백남기 농민 두 현안에 대해서 8월 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에 대해서는 어제 야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 해석을 통해서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8월 달에 국회에서 원포인트로 법을 개정하자, 활동 연장안만 담겨있는 세월호법을 다루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당 수석 부대표, 당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는 법적으로 연장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 문제는 법원에서조차도 물대포 사용이 불법이고 다인 진압이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는 후속 수사를 검찰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야당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정책위원장님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8일 날 우리 당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정책이나 조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그 논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제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 재정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오는 18%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지난 10년간의 경제정책,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로서 이득을 보신 분들께서 좀 더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 소득은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가계 소득은 기업 소득에 비해서 GDP 성장률에 비해서 낮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 법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부담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양극화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와의 소득 격차가 2009년도에는 8.6배로다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이것이 12배로 늘어났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 있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면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통계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고소득 개인에 대해서 5억 원 이상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달라, 그만치 부가 집중된 만치 그런 세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가 축소되고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그 야삼당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지선 대표께서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부담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OECD 수준의 조세 부담률에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OECD 수준의 조세 부담률은 25%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먼 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교수답대 벤치에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 새누리당 안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실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권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권정당을 추구하는 국민의당으로서도 현재 재정정책의 문제점,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 국민의당의 세법 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야 3당이 공조해서 이번에 해야말로 우리나라의 재정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영훈 원내부 대표의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오영원입니다. 국민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에서는 지난 2014년에 각각 총장 추천위원회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총장 임용을 추천했으나 교육부에서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2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장이 없는 상태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7월에는 전주교대에서도 총장 추천 임용 제청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교육부는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장 임용 후보자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고요. 공주대와 방송대는 대법원에 계류 중, 경북대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방송대 2심 판결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재판에서 계속 패소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체대에서 장기간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태 이후 지난해 총장으로 임명된 분이 체육계 인사도 아닌 전직 새누리당 삼선 의원이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하염없이 재판 결과를 기다린 동안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 정부는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를 포기시켜 간선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선제 방식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을 추천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년간 총장 자리를 비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졸업한 학생들은 총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받아 혹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 학위 수여식이 8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를 받을 예정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들에게 총장 직무대리가 아닌 총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장이 쥐어지고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사태를 매듭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김한정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당 소속원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 사드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성주군을 방문했습니다. 22일째 평화적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더 이상 괴담에 휩쓸린 그런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적 또 경제적 국가적 손실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주 군민들이 분노한 것은 졸속 일방주의 결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번도 성주
공군기지를 방문해 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정해진 결정한 것을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냐는 식의 그런 일방주의, 불통 정책 결정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분노한 성주국민입니다. 오늘 생각 못하고 성주국민은 정부의 안보적 결정이 정당하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안보 정책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폭력 그리고 이번 사들 대치 결정 관련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원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제 북한이 다시 동해안으로 노동 2호 미사일 중거리 탄도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이런 도발 전략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군사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3년 반 우리 정부의 일관적인 대북 정책은 공세, 압박 그리고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힘능력은 더 강화되고 미사일 도발, 미사일 시험은 더욱더 빈번해졌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대북 관리는 철저히 실패했고 또 남북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 실패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남북 관계에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 대화 압박, 그리고 대화 공사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제2의 위기를 조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헌의원님들과 정의당 헌의원님 같이 해서 충남 강진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지역이 그 지역이죠.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 저감 시설에 대한 강화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4조 가까운 돈을 들였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또 충남 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 배출 저감 시설의 설치 그리고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산업부는 그냥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하도록 권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원활하게 조율하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모르쇠로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적절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미세먼지가 충남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거쳐서 전국에 휩싸이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